네, 돈키TV입니다. 요즘 추미애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거기다 또 오늘 추미애가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아주 검찰을 못 죽여서 하루하루 안달이 났어요. 오늘은 공수처가 얼마나 미개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공수처를 독재식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급하게 강압적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니까 무사한 위기에 빠지죠. 국회의장 문희상은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켜요. 그리고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불법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사보임 규정을 보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보임을 강행하죠. 여기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역시나 같은 편이죠. 법치가 완전히 쓰레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공수처법인데 내용을 좀 보시면 먼저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걸 걱정해서 검사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검찰공화국이라는 부작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검사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됐는데 공수처는 검찰개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더 거대한 검사를 만들어서 권력을 더 집중시키는 것에 불과하죠.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완벽한 독재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검찰개혁을 이해하려면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야죠. 검사라는 직업 자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현대소송에서는 사또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소장을 내야지만 재판이 가능하고 판사가 임의적으로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검사가 원고로서 소장을 내는 행위를 기소라고 해요.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뭐 수많은 권한이 있어요. 여기서 다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한국 검찰의 힘을 가장 막강하게 하는 건 기소 편의주의와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입니다. 한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다가 규정해놨어요. 검사 없이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죠. 굳이 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도 무조건 검사만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는 어떤 개혁을 한다는 거냐? 이 검사의 권한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단지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등 이런 수사만 따로 대통령 수속하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는 거죠. 제왕적인 전제군주적인 대통령이 사법부인 판사부터 모든 걸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한 대통령이 황제가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행정부는 당연하고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까지도 이미 장악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것도 불안해서 공수처까지 설치하는 거는 절대 3권도 아닌 절대 4권입니다. 여기에다가 혹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무원들이 인지하게 되면 미리 공수처에 보고하게 만들고 관계기관 하급 공무원들은 보고할 의무를 지어줍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까지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위공직자는 수사가 가능하죠. 제한이 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너무 무식하거나 아니면 조선시대 군주국가로 가고 싶거나. 그럼 공수처의 목적이 뭐냐? 공수처 운영 조직을 보면 민변 출신 몇십 명 공수처 검사로 임명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민변 출신이 수사를 잘 할 리가 없겠죠. 그나마도 저 정도 규모로는 수사 불가능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한 명 수사하는데도 수십 명씩 검사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저 정도 규모로 고위공직자 수사를 다 하겠다? 불가능해요. 안 하겠다는 거죠. 공수처는 자꾸 투명한 공직을 요구하는 분위기에 자기 편 고위공직자 범죄는 은폐하고 상대편 고위공직자를 찍어내자는 거죠. 아마도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여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검사들 중에서 청렴한 검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차단하는 청렴검사 금지법입니다. 이건 결국 조선시대에서 의금부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금부는 왕명만 받죠. 왕명만 받고 움직이는데 의금부는 왕과 정치적 반대편인 사람을 대역죄로 엮어서 처단하는
뭐냐면 왕권 강화 기구입니다. 공수처가 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국민 관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고위 공직자를 제외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검사의 권한에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고위 공직자를 빼면 국민들은 개 돼지니까 그대로 검사 휘하에 두고 고고하신 분들만 검사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속이고 또 속이고 끝없이 속이는데도 농락만 당하는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수처 이외에 검찰 개혁으로 또 가지고 나온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건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수사권 조정이 진짜로 됐다면 70년 경찰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게 이루어졌다면 경찰들이 엄청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데 요즘 경찰서 내에서 수사부서를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검사의 수많은 권한 중에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만 쟁점이 됩니다. 나머지는 경찰 수사권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수사 종결 부분은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수사 종결이란 말 그대로 기소 불기소를 이제 결정하는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종결했을 때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경찰이 불기소로 종결을 하면 검사는 더 이상 사건을 건들지 못해야 됩니다. 이게 수사 종결권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되기는. 근데 뭐가 문제냐? 이의신청 제도라고 해서 말장난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불기소로 결정을 하는데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검사가 수사한다는 거예요. 말장난 치는 거죠. 현재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 의견대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 주요 사건이나 권력이랑 관계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이번 개정안 대로 하더라도 검찰의 인맥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과를 검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경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죠. 자기 사건이 괜히 이의 신청돼서 다시 검사가 손댔다가 괜히 군기 잡힐까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게다가 수사 종결권보다 더 중요한 건 영장 청구권이 없는 수사권 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장을 오로지 검사만 칠 수 있는데 강제 수사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뉴스에서는 경찰이 뭐 구속영장도 신청하는데 그거 뭐냐 묻는 분들도 계신데 경찰은 검사한테만 신청하는 거고 이 검사가 법원에 가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가 치는 거는 청구라고 하고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만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안 하면 그만이죠. 이게 지금 나온 수사권 조정 아닙니다. 결국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중국 공산당식의 쓰레기 개혁이다. 일반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권력을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참여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고인물을 쳐낼 수가 있는데 공수처는 내편 범죄는 은폐하고 권력은 더 집중시켜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자 이런 취지예요. 앞으로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비리도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권력을 밑으로는 못 나눠주냐? 간단하죠. 밑으로 분산시키면 진짜로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있고 공수처 다 해봐야 검사 몇십 명에 직원들 몇 명인데 인원이 이렇게 몇 명 없다 보니까 권력이 통제하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권한을 밑으로 진짜로 내리게 되면 수십만의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권한을 갖게 되죠. 이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요. 즉 진짜로 사회가 정의로워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감시받도록 권력을 나눠줄까요?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속이고 이렇게 농락을 해도 지금 서초동에서 지지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누가 진짜로 개혁을 할까요? 정치인들은 언제나 명분하고 목적이 달라요. 여기서 이 목적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들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